오늘 색스폰 레슨은 소리의 완성이라고 제가 한 2주 전에, 약 2주 전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내신다면,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거를 얻어간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좋은 내용이었거든요. 뭐 조회수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조회수 같은 거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 단 한 분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또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아주 획기적일 정도로 너무 좋은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저는 돼요. 예, 안 보시는 분이 손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더 이상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고 양이 많다 보니까 몇 편에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그 소리의 완성 제2편으로 말씀을 드리고 1편에서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2편을 또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게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 안 끝나면 또 다음번에 또 계속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계속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소리의 시작이라는 것에 이어서 이제 소리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마우스피스 가지고 이제 소리를 우리가 내보잖아요.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소리의 완성에서 제가 요구 드렸던 대로 여러분들 지금 되세요? 제 생각에는 되시는 분들은 아마 1000명이 그 영상을 봤다 그래도 퍼센테이지로 하면 넉넉 잡아도 5%가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1000명이면은 한 50명 정도는 될까 말까 그 정도로 쉬운 거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단 그걸 해내기만 하면 정말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는 확실한데, 일단 마우스피스로만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야 지금 되는 거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피치가 T1에서 L2 기준으로 C샵이 나와야 되고 테너가 C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C샵이건 D건 이거 자체로 소리가 안 나시는 분들 있죠?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저도 여러분들 가르쳐 보면은 한 10명이면은 마우스피스로 소리를 못 내시는 분이 절반 이상 돼요. 50%가 넘어요. 아예 소리를 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마우스피스로 일단 피치를 맞추는 거는 고사하고 소리 자체 내는 거를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먼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마우스피스로만 냈을 때 왜 소리가 안 날까요?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우스피스로만 불면 자꾸 삑사리만 나고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은 악기에 꽂았을 때도 여러분들은 삑사리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마우스피스로만 소리를 내는 것이 훨씬 악기에 꽂았을 때보다 여러 가지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스퀴기라고 얘기하는 삑사리가 훨씬 많이 나긴 나요. 그런데 바꿔 얘기해서 마우스피스로만 불었을 때 내가 연습을 통해서 삑사리를 없앴다. 피치는 일단 차치하고라도 내가 삑사리가 없어졌다. 그냥 소리 난다. 이렇게 소리 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악기 꽂았을 때 더 이상 삑사리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삑사리가 많이 나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번 불면 5번 삑사리 난다. 그러면 악기를 꽂았으면 10번 불면 1번에서 2번은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삑사리가 없어지면은 악기 꽂으면 100%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낀 게 상당히 이거는 좀 인내심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소리 자체가 기분 좋은 소리가 아니고 계속 또 삑사리가 삑삑 거리면은 귀에 거슬리고 막 그렇게 되면 이제 스트레스로 오고 막 이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계속 끊임없이 시도를 하다 보면 최소한 이 스퀴기라고 하는 그 삑사리는 줄어들면서 나중엔 없어져요. 그거는 제가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다 경험을 했던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이걸로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지금 계속 10번 보면 10번 삑사리 나는데 그런 경우도 인내심을 가지면 길어야 한 달 정도면 없어져요. 물론 이제 옆에서 저 같은 선생이 이렇게 봐주면 그 효과가 훨씬 더 하겠지만 혼자 독학을 하셔도 그건 없어져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자꾸 불다 보면은 삑사리가 없는 쪽으로 이 전반적인 앙부셔라든지 모든 그 조건 자체가 그 삑사리가 안 나는 조건으로 맞춰져요, 몸이. 내가 별 다른 신경을 안 써도. 그러니까 일단은 중요한 거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불어야 돼요. 불어서 자꾸 소리를 내는 시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부분 이걸로 소리가 안 나시는 분들 보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사례를 통해서 가장 그 많은 이유, 소리가 안 나는 가장 많은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 이 마우스피스를 입으로 집어넣을 때 너무 이 끝 쪽을 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부드러운 소리는 이를 여기다 대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연습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를 대고 끝을 바깥쪽으로 물어서 앙보시어를 잡고 소리를 내면은 소리가 잘 안 나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은 나죠.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근데 처음에 접근할 때는 여기는 좋지 않아요. 지금 이 연습에 관해서는 한 중간 이상 중간에서 제가 지금 이 위치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패치를 제가 붙였는데 지금 투명 패치라 잘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 이제 거의 패치를 붙이셨다면 패치를 붙인 그 중앙이나 약간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에서 윗니를 거기다 놓으세요. 일단은 위치를 약간 조금 내가 악기를 부를 때보다 위치 자체가 조금 안쪽으로 더 들어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조금 많이 넣으세요, 안쪽으로. 그리고 소리를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은 안 나던 소리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일단은 이 윗니의 위치가 너무 마우스피스의 바깥쪽으로 되지 않고 중간이나 또 그 약간 그 안쪽도 괜찮다. 그래서 조금 많이 집어넣는 듯한 느낌으로 일단 소리를 한번 내봐라. 그러면은 소리가 나기 시작할 것이다. 요거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이게 작잖아요. 작고 짧기 때문에 이 들어가면은 이 각도를 여러분들이 가늠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불 수도 있고 이렇게 불 수도 있고 이렇게 불 수도 있고 이렇게 불 수도 있잖아요. 이 각도거든요. 이게 알맞은 각도를 놔야 일단 편안한 소리가 날 수 있게 돼요. 근데 알맞은 각도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악기를 꽂았을 때 이거 예전에 다 제가 그 호흡의 순리적 호흡 방향 뭐 이런 데서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불잖아요. 이렇게 불면 요걸 빼내면은 어떤 각도가 돼야 되냐면 이 각도가 돼야 돼. 근데 이걸로만 소리 안 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많은 게 뭐냐면 각도를 잘못 잡는다는 것이 너무 이걸 세워 이렇게 세워서 불게 되면은 그 방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소리를 내기 어려워져요. 이거를 이렇게 되는 걸 이렇게 살짝 내리세요. 자, 대부분 이걸 이렇게 잡으시거든, 이렇게. 이게 짧으니까 몰라, 이게. 근데 악기가 연결돼 있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건 이렇게 돼 있는 게 맞아요. 약간 이게 아래쪽을 향해야 돼. 그러니까, 가늠하자면 이 아래쪽에 이 동그란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마치 내 눈앞에 5m 정도 앞에 이 각도가 맞춰지면 비슷해요. 내 앞에서 5m 정도를 향하고 있다. 그러면 가장 비슷한 각도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지. 이건 지금 너무 내려갔잖아. 이렇게. 내 눈앞에서 약 한 5m 앞을 향하고 있다. 예, 여기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게 나간다 그러면은
눈앞에 5m 정도에서 떨어질 수 있게끔 각도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다. 예.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아요. 이 소리를 못 내시는 분들 보면 이 깊이와 그 다음에 이 각도를 잘 맞춰달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리는 났어. 그리고 이제 저한테 피드백에 오시는 분들, 요즘 개인적으로 고민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 어떤 방법을 쓰고 있냐면, 그런, 절실한 분들한테 제가 저걸 요구해요. 연습하는 장면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달라. 이 입 모양 위주로 해서 핸드폰을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좀 보고, 좀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해주시고 있거든요. 연습을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보내시면 문제들이 다 보이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그거를 알면은 뭐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미 다 말씀드렸던 건데, 그 고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 옛날 습관, 옛 버릇처럼 그렇게 부르시고, 이 양부시어서부터 전반적인 이제 몸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흐트러져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직접 뭐 통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영상 보내주신 거에 댓글로 이렇게 답변 드리기도 하고 하거든요. 뭐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이런 걸로도 이제 주고받고 하는데, 그런 분들 이렇게 대부분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놓친다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뭐 각도라든지 깊이라든지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물고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적게 물고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올라가 있고 내려가 있고, 악기를 꽂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는 굉장히 기초적으로도 중요한 거니까 체크를 꼭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피드백이 오냐면, 엘토 기준으로 D 정도까지는 내려간다. 저는 이제 C샵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D 정도까지는 내려가서 5초 정도 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D면 다 된 거예요. D도 괜찮아요. C샵이면 더 좋지만 D도 상관없어. 그리고 E 플랫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E나 F 정도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일이 있으면은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이게 항상 F 정도까지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내가 수련을 통해서 E 플랫으로, E나 E 플랫으로 겨우 떨어뜨렸다. 그러면은 그 떨어진 데에서 다시 올라가는 일이 없게 하셔야 돼요. 최소한 거기서 머무는 건 괜찮아. 그리고 내가 E 플랫 정도까지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한 D까지 나왔다. 그러면 반음 내려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D까지 내려왔으면 내가 여기까지 됐다고 인정을 하고 불 때 다시 E 플랫, D 샵으로 올라가는 일이 없게끔 하시는 게 중요해요. 딱 거기까지가 딱 어떤 리밋을 걸어놓고, 리밋 아시죠? 한계를 딱 거기까지 걸어놓고, 그때부터는 그 이상은 T1에서 비추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D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D가 지금 나고 5초를 끌 수 있다면 그냥 D로 계속 가세요. 그러다 보면은 C샵까지는 어렵지 않게 내려갑니다. 단 F나 F샵이나 G 정도 나시는 분들이 C샵 내려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말로 설명 안 되는 거를 지금 설명드리는 건데 그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없어. 근데 D 정도까지, D샵, 바꿔 얘기해서 E 플랫 정도까지는 괜찮다. 그건 다 간 거예요. 80점, 90점 되니까 단 올라가지만 않게 해라.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져줘야 될 게 뭐냐면은 이 D가 됐던 C샵이 됐던 5초를 끌 수 있다 그러면은 소리 자체를 줄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균형이라는 거를 션펜 레슨 때인가 세컨 레슨 때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균형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거든요. 이거에 관한 문제예요. 지금 이게 소리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일단
제가 그 요구하는 대로 연습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나오는 부작용이 뭐가 있냐면은 음고라고 얘기하는 우리 피치가 원래 자꾸 2차선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서 고민됐던 부분이 너무 떨어져. 그러니까 T1이 이렇게 있으면은 원래 여기 아니면은 다 일로 가서 고민이었는데, 근데 지금 이 어떤 제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연습을 해보니까 몸은 편안해지고 쭉 빠지는 것도 알겠고, 아, 새로운 세계를 만난 것 같고 다 좋긴 한데, 피치가 안 맞아. 너무 내려가, 이렇게 떨어져. 이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왼쪽으로 가면. 여기로 가면 제일 좋은데, 여기로 못 가고 자꾸 이 빨간 쪽으로 벗어나고, 심한 경우에는 음이 반음까지도 떨어지는 경우들이 자주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도 단계로 놓고 보면은 이 과정을 꼭 거쳐요. 그러니까 너무 높고 올라가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걸 이제 앙부셔를 재정립하다 보니까 꽉 깨무는 게 전혀 없다 보니까 그냥 반음 가까이 막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고민이 생기거든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면, 지금 이 균형이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데, 악기를 연주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균형을 잡아갖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려운 말이에요. 이 균형을 생각해야 된다는 게 한두 가지로 요약해서 나갈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 이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균형과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이 밀도와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로 하자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 자꾸 섞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해봐야 여러분들 머리만 아프시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부작용이 있다, 음이 너무 낮아졌다는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불필요한 쓸데없는 앙부셔의 어떤 깨무는 현상이라든지 불필요한 힘은 빠진 건데, 필요한 힘이 지금 없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많이 음이 떨어졌다면 뭔가 지금 보충을 빼낸 것만큼 보충돼야 될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밀도라고 한다면 이 밀도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내고 가늠을 해낼 거냐,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밀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제가 예전도 아니지 한 작년에 이거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거 어플리케이션 다운받는 데 가면 소음 측정기라고 있어요. 소음 측정기를 검색을 하시면은 요게 나오거든요. 이게 그 소음 측정기 앱인데, 지금 C샵으로 아니면 혹은 D나 C샵으로 5초를 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데시벨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대부분 여러분들 데시벨이 80 정도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80 가까이 나오죠? 자, 여기서 밀도를 만들려면은, 자,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 밀도를 만들려면 데시벨을 75 이상 넘어가지 않게, 그러니까 70에서 75 사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데시벨 크기를, 소리를 맞춰주고, 단 음고는 D가 됐든 C샵이 됐든 내가 5초간 끌 수 있는 그 음을 변함없이 낸 상태에서 데시벨을 80 밑에, 75 밑으로 떨어뜨려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생각 없이 불면 이렇게 80까지 가잖아요. 이거를 지금 그렇게 했죠. 지금 소리가 현저하게 준 거에 비해서는 이 데시벨에 나오는 게이지가 5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5가 아니지. 이게 10단위니까 5지 5, 10단위니까. 전에도 이거 헷갈렸었는데 5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대로 세게 불어봐야 80이고, 그리고 내가 줄여봐야 75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으나 바늘 놓고 보면 단
C샵이 됐던 D가 됐던 일정하게 얘가 75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는 상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자, 크게 보면 80까지 가죠. 제가 요구하는 대로 하면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잘못이 생길 거냐면 이 바늘을 놓고 연습을 했을 때 80에 가던 거를 75 밑으로 떨어뜨리면은 여러분들 그 T1으로 놓고 봤을 때 D가 나셨던 분들은 E 플랫이나 E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소리를 줄이려다 보니 본능적으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본능적으로 소리를 줄이려다 보니 얘를 깨무는 거야. 얘를 물어서 바람의 양을 얘를 물어서 줄이는 쪽으로 가는 거죠. 대부분의 문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의 크기는 소리의 어떤 그 볼륨은 호흡의 양으로 결정된다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호흡 데시벨을 줄인다는 거는 볼륨을 줄인다는 것은 호흡의 양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 양을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얘를 오프닝을 닫아서 빠져나가는 양을 줄여요. 자,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얘를 닫는 순간에 음고, 피치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균형이라는 거예요. 이 균형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피치는 올라가지 않고 얘를 닫지 않고 소리를 줄일 수 있는 호흡의 양을 몸으로 조절하는 것이 몸의 균형이에요. 악기를 연주를 하는 데 있어서. 참, 글쎄요. 죄송합니다. 또 자화자찬 같은데 이런 내용을 어디서 여러분들 들으시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제가 아주 그 뭐 나이도 얼마 안 됐을 때요. 뭐 30대 때니까 어떤 그 우연한 계기로 학교에 출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가 생겼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거를 반반 저도 그걸 고사했고 노했고 조건 같은 것들이 안 맞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어떤 그 자격이라든지 너무 그 캐리어가 없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좀 곤란했나 봐. 근데 그 저를 추천하신 그 교수님이 너무 이제 저를 잘 아시고 또 저를 아주 아끼시던 분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그 뭐 신학대학교였어요. 근데 거기 이제 음악과에서 악기 를 가르치는 교수로 이제 갈 뻔했었는데 그거가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신학대학교 아니라 죄송한 얘기인데 대한민국에 있는 음악대학교 어딜 가도요 이런 거 설명해 주는 교수가 없어요. 제가 건방진 얘기 같죠? 어떻게 보면 참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 내용인데 왜냐면요 제가 많은 학생들을 학교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학교를 후에 그 학생들에게 제가 물어봐요. 학교에 가서 뭘 배우냐. 네가 나한테도 레슨을 받아보고 학교에 가면 교수님들한테 레슨을 받아보면 물론 학교에 가도 배우는 게 많이 있죠. 그 학교가 필요하고. 근데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선생님만큼 디테일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설명을 해주는 교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균형에 대해서 설명해보라고 하면은 지금 그 음악대학교에서 열심히 후진 양성을 하는 교수님들이 대답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잘 못해요, 대답. 이 정도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존경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악기를 불매에 있어서 균형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소리를 줄일 때 본능적으로 얘를 닫아서 줄인다 그러면 얘를 닫지 말고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몸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그걸 증명할 거냐? 어떻게 확인할 거냐? 지금 증명해 드리잖아. 자, 이거는 증명을 하려면은 두 개가 있어야지, 정확하게 하려면. 하나는 소음 측정기가 있어야 되고 옆에 뭐가 있어야 돼요? T1이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소리를 75dB 이하로 내리면서 음고가 올라가지 않으면은 지금 몸으로 균형을 맞추면서 컨트롤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5초 정도 냈죠? 저는 뭐 15초, 20초도 내지.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이게 여러분들 해보면 안 되실 거거든요, 잘. 여기서 필요한 게 밀도예요. 이게 된다면 밀도가 이런 거구나는 거를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힘이 몸의 어느 부분에서 지금 이루어지느냐, 어느 부분에 텐션이 들어가야 되고 어느 부분을 빼야 되느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는 그 부작용이 있는 분들은 지금 앙부셔를 깨무는 건 고쳤어. 쓸데없이 막 머리나 어깨에 힘 들어가는 거는 좀 뺐어. 빼다 보니까 지금 내려간 거잖아요. 필요한 힘은 뭐예요? 밀도가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75dB 이하로 5초 이상 낼 수 있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악기를 꽂아서 불면은 내려가 있는 게 원위치로 올라갈 겁니다. 필요한 텐션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아냈기 때문에. 예, 이거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너무 어렵죠? 예. 자, 여러분들 다른 쪽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른 쪽으로. 잘 안 좋으네. 지금 요거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T1을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이 T1에서 C샵이 나오면, C샵이 나왔죠. 여기서 만약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꽥 질러버린다. 여러분들 옛날에 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A 플랫이라 A까지 올라가거든요. 자, C샵에서 A까지 갔다고 하면 몇 단계가 올라갔는지 계산을 해볼게요. C샵은 도샵이니까 A는 라고, 자, 도샵, 레샵, 미, 파샵, 솔샵, 라. 9단계가 올라간 거예요. 반음을 포함하면. 그렇죠? 9단계가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내가 악기에 꽂았다. 악기에 꽂았다 그러면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자, 무슨 얘기냐면 피스로만 불었을 때 C샵 상태와 A 상태는 확연하게 음도 차이가 느껴지고 워낙 9단계니까 거기다가 소리도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너무 날카롭고 째지는 소리가 나죠. 올라가면 C샵하고는 다르게 악기를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C샵 상태로 불었을 때와 제가 옥타브 솔을 내볼게요. 자, 옥타브 솔을 냈어요. 조금 낮네. 조금 집어넣고. 이게 C샵 상태로 부른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피스로만 냈을 때 A 상태로 제가 불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어떤 차이가 있죠? 엘토 색스폰 기준으로 솔은 T1에서 B 플랫이 표기가 됩니다. B 플랫이. 이건 지금 안 찍혔네. 자, 다시 한 번 더. B 플랫이 표기가 되는데, 제가 C샵 상태, 마우스피스로 C샵 상태를 불면
요 정도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A 상태로 꽥 하고 불었다. 그러면 자, 똑같은 B 플랫이고 그러니까 피치는 변하지 않아. 음고는 변하지 않아요. B 플랫은 고정이 돼 있는데 C샵으로 불었을 때는 1차선으로 가던 게 A 상태로 마우스피스로만 불었을 때 A 상태로 불었을 때 똑같이 B 플랫으로 나오는데 얘가 2차선 바깥으로 벗어나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1차선이 중요한 건가? 제가 계속 1차선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도 아셔야 되는 게, 자, 여러분들 지금 T1이 이렇게 디자인이 있으면 제가 마우스피스로만 C샵 상태로 소리를 냈을 때 얘가 1로 갔어. 그런데 내가 마우스피스로만 냈을 때 꽉 조여가지고 A 상태로 불었을 때 얘가 여기나 여기로 가요. 이게 A 상태야. 그런데 이 음고 피치는 변함없이 B 플랫으로 찍혀요. 그러니까 피스로는 9단계라는 어마어마한 단계를 거쳐서 A와 C샵이 오고 가는데 악기에 꽂는 순간 악기가 도와준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악기로는 이 음은 변하지 않고 피치만 요 정도 변해요. C샵하고 A하고 그 큰 차이가.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완전히 잘못 불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 그러니까 이 점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오른쪽으로 왜 가면 안 되는지. 지금 이것만 놓고 보면, 이 T1만 놓고 보면 뭐 조금 이렇게 오른쪽 가는 거 뭐 이 정도는 다 허용치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질색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T1에서 이 정도면요 마우스피스에서는 세 단계 네 단계예요. C샵이 나야 될 게 여러분들 F 막 이렇게 나는 거야.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가운데 이상은 절대 오른쪽으로 가는 일은 없게끔 하라는 거예요. 이미 오른쪽으로 간 순간 여러분들은 피스만 놓고 불었을 때 F 이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오늘 설명드렸던 건 뭐예요? 소리를 여리게, 마우스피스로만 소리를 여리게 C샵이든 D든 5초 이상 끌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보면 밀도와 균형이라는 것이 어떤 건 줄 알고, 그 상태를 알아낸다면, 그 상태가 됐다면 그 상태를 그대로 악기에 꽂았을 때 악기를 꽂고 그 상태 그대로 소리를 한 소리라도 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악기를 너무 그동안 뭐랄까 성의 없이 불었구나, 너무 생각 없이 불었구나, 너무 집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악기를 불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내실 거예요. 오늘 또 다른 보충적인 내용으로 소리의 완성 2편을 보내드렸고, 또 여러분들 피드백 받아보고 또 저도 생각해보고 뭔가 보충이 필요할 거 있으면 다시 3편으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